안녕하세요. 굿모닝 퍼스트입니다. 여러분, 인텔이라는 회사 아마도 모든 한국인이 한 번쯤은 들어봤다 혹은 한 번쯤은 봤다 이러한 회사인데요. 요즘 이 주가가 장난이 아니게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과연 지금이 매수 기회인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여러분, 인텔의 월봉인데요. 어떤가요? 21년 4월, 이때가 21년 4월이거든요. 이때 고점을 찍고 쌍고점 만들어준 다음부터 시원하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저는 사실은 미리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때 파운드리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을 쯤부터 여러가지 영업 손실이 공개되기 시작하자 이 회사가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실적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무려 4년 동안 매출이 연평균 240억 달러씩 감소했다고 합니다. 제가 24년 실적을 가져왔는데요. 24년 연간 매출은 531억 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억 하락했는데 이 하락 폭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24년 영업 손실은요. 116억 7,8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순손실은 무려 192억 3,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요. 첫 번째로 PC 및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AMD와의 경쟁 심화로 매출이 하락했고요. AMD 회사 제가 분석해드렸죠. AMD 회사의 경쟁 심화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AI 분야에서는 누가 독보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죠? 엔비디아에 굉장히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것. 세 번째로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TSMC와 삼성전자와의 경쟁, 특히 TSMC와의 격차가 너무나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2세 공정기술 도입 지연으로 인한 경쟁력이 약화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요. 네 번째 원인인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너무나 나태해졌거든요. 나태해진 동안 기술 격차가 따라잡혔고 따라잡힌 뿐만 아니라 AMD와 TSMC가 굉장히 치고 나갔다는 것. 이것이 지금 주가의 폭락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제가 앞에 있는 화면에서 설명을 놓친 부분인데 제가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보면 가장 많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이라고 CCG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CCG. 이것이 매출이 80억 1,7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9.35%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매출이 45억 2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3% 8억 맞아 볼게요.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 데이터 센터 및 AI 부분에서는 이거는 DC AI라고 할게요. 데이터 센터, DC, 그리고 AI. 이것은요, 매출이 33억 8,700만 달러인데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및 엣지. 네트워크가 뭐죠? NE, 그리고 엣지니까 X. 이렇게 해서 NEX라고 할게요. 이것은요, 그나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3% 증가한, 그래서 매출이 1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래도 제가 동그라미 쳐줄게요. 뭐라고요? 네트워크 및 엣지. 여기서는 전년 동기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아까 제가 주요 원인으로 꼽았던 게 뭐였죠? 첫 번째, AMD가 인텔을 추월한 적이 있어요. 언제? 24년 3분기에. 24년 3분기에 AMD가요. PC CPU 시장에서 인텔의 주요 경쟁자로 라이젠 시리즈로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했는데 데이터 센터 CPU 시장 이 부분에서 EPYC 프로세서로 인텔을 처음으로 추월하는 기록을 보여주었거든요. 이게 3분기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에서 AMD가 무려 35억 4,9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인텔은 반면 33억 달러밖에 기록을 못했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 인텔의 주식을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아요. AMD와 다시 한번 인텔이 1등 자리를 되찾느냐 아니면 AMD가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부분이에요. CPU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앞서가느냐를 잘 지켜보고 투자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엔비디아 있죠. 엔비디아는 AI 및 데이터 센터 GPU 시장에서 강력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2025년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 예상을 해보면 엔비디아가 449억 달러 그리고 인텔이 156억 2천만 달러인데 3배 넘는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ARM이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또 소개해 드릴 건데 ARM 기반 칩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주요 클라우드 업체들이 ARM 아키텍처 기반의 자체 맞춤형 칩 개발 및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퀄컴 많이 들어보셨죠? 퀄컴의 AI PC 칩 시장에 진출하여서 중저가 노트북용 스냅드래곤 X 시리즈를 출시했는데, 인텔은 이러한 경쟁 속에서 시장 점유율 하락을 겪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센터 및 AI 시장에서 입지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 인텔이 X86 기반 CPU에서 70, 68, 63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60까지 줄어드는 모습. 그렇죠. 근데 AMD는 어떻게 되고 있죠? AMD도 사실 어떻게 되나요? 23년에 감소했고 25년에 조금 감소했죠. 그런데 감소 폭이 어떻다? 인텔보다는 적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켜보면 좋을 것이 애플과 퀄컴과 엔비디아 등 ARM 기반 PC 칩이 굉장히 큰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애플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 공부할 때 ARM 이 회사 집중해서 보면은 괜찮겠죠. 이미 큰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 성장이 유지될지 또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AI 분야에서 엔비디아에 굉장히 많이 뒤처지고 있다라고 다들 알고 있죠. 입지는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대결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엔비디아의 지배적 위치는 엔비디아는 현재 AI 칩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무려 AI 칩 시장 점유율 97% 기록하며 사실상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하이퍼 스케일러의 총 자본 지출 중 50%가 엔비디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데이터 센터 투자와 블랙웰 칩 수요로 상당한 활약을 예상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AI 생태계 확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CES 2025 얼마 전에 열렸죠. 에서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디지트와 로봇 및 자율주행 AI 플랫폼 코스모스를 공개했고요. AI를 데이터 센터 밖으로 확장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AI를 어디로? 데이터 센터 밖으로 확장한다는 것들 또한 엔비디아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텔이 AI 시장에서 죄송합니다. 슬라이드를 제가 넘어가네요. 아직 AI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중이에요. 인텔이 AI 시장에서 뒤처진 상황이지만 반등 위에 노력도 하고 있거든요. 압도적인 우위를 엔비디아가 점하고도 불구하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본다면 비록 결과는 사실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2024년 목표였던 5억 달러의 AI 가속기 매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 AI 가속기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AI 가속기 가우디 3를 통해 엔비디아 H100 대비 가격을 3분의 2 가격으로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요. 가격을 싼 걸로 이렇게 나아가면은 조금 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BM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가우디 3 칩을 IBM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왓슨X라는 AI 플랫폼에 통합 예정인데 IBM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서 가우디 3 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과제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생태계 미비. 생태계가 AI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생태계가 아직은 미비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 로드맵에 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을 낮춰서 하려고 하는 전략과 동시에 IBM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IBM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AI 플랫폼에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IBM 플랫폼에 맞춰서 그걸 통합해버린다면 또 다른 회사와의 파트너십에서는 또한 꼬이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뿐만 아니라 AI 가속기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와 AMD의 인스팅트 GPU 라인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부족하다. 인텔은 그래서 2025년이 즉각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준비와 기반을 다지는 해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당장 쿠다 생태계와 AMD의 인스팅트 GPU 라인업을 이기지 못하더라도 시장에 어떠한 저변을 넓혀가는지를 또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의 TSMC와의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경쟁에서 밀림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텔 보이시나요? 인텔 보이신다고요? 인텔은 기타에 들어가 있거든요. 몰랐죠? 이 정도로 지금 인텔의 바운드리가 심각한 위기라는 거. TSMC는 2025년에는 64%까지 점유율을 높인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재무성과 역시 좀 끔찍합니다. 2024년 1분기 4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고요. 2분기는 4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고 3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인텔과 파운드리 이야기는 제가 2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이미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1부 들어주시고 2부까지 여러분 참고하시면 인텔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해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텔의 파운드리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부 의존도가 너무나 높아요. 95%가 인텔이 파운드리에서 본인들 물건 찍어내고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뭐냐면 TSMC는 파운드리밖에 안 하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외부에서 어떤 설계 같은 것들을 다 해오면 맡아가지고 찍어내는 것만 하는데, 인텔은 본인들 걸 찍어내는데 본인들 것만 찍어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95%가 내부 물량이라는 거는 당연히 매출도 적을 뿐더러 앞으로도 굉장히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부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건 기술 격차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인텔은 EUV 장비 도입이 경쟁사보다 늦어져서 TSMC보다 더 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TSMC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술 격차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죠. 하지만 인텔은 파운드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30년까지 외부 고객으로부터 연간 1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해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가 되겠다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TSMC는 현실적으로 이기지 못해요. 하지만 누구는 이기고 싶다? 삼성은 이기고 싶다라는 거죠. 매출이 9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150억 달러로 목표를 잡았다는 거는 5년 안에 20배 정도를 성장시키겠다라는 건데, 미국 정부가 여기서 어떻게 역할을 할지 정말 주목할 부분이고요.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 끔찍한 뉴스예요. 만약에 인텔이 파운드리 2위 업체가 된다면 삼성은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큰 위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투자 계획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인텔은 195억 달러의 미국 정부 보조금을 확보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기술 개발 현황으로는요, 2025년 18A 1.8 나노 공정 검증 시작 예정이고요. 인텔 14A 1.4 나노 공정이 예정입니다. 이것은 2027년경 도입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망은 여러분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에 손실이 정점, 그러니까 2025년은 다시 말해서 인텔 투자하시기로 하신 분들에게는 뭐할 찬스? 분할 매수하는 찬스라는 거죠. 왜냐? 2025년에 파운드리 부문 손실이 최고로 이룰 테니까. 근데 2027년쯤 되면 손익분기점 달성 목표를 하고 있어서 투자하실 분들은 2025년에 좀 모아서 2027년 부분에 매도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미세 공정 기술 도입 지원으로 인한 경쟁력이 약화됐는데,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인텔은 진짜 인텔 2010년대에 진짜 임원들은 사실은 주주들한테 빠따 맞아야 돼요. 놀았어. 주주들이 너무 나이스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네요. 그쵸? 기술이 뒤처지는 게 눈으로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인텔은 2010년대 14나노 공정에 무려 7년간 머물러서 기술 개발에 한계를 드러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EUV 장비 도입 또한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았죠. 그리고 수율 및 생산성 문제도 있는데 7나노 및 4나노 공정에서 TSMC, 삼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졌잖아요. 왜냐?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죠. 2010년대 14나노에 외국이 좋다. 14나노에 몇 년 머물렀다? 7년 머물러버렸다. 그러니까 7나노, 4나노 공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졌다. 낮은 수율로 인해 생산 비용 증가와, 수율이 낮으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지연 현상까지 일어났고 비용도 올라갔죠. 누가 인텔과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일도 못해. 근데 돈만 많이 받으려고 해. 이런 거죠. 그러므로 고객 이탈이 있었는데 퀄컴과 애플과 엔비디아 등 핵심 고객사들이 어디로 갔다? TSMC로 이탈했습니다. 고객 이탈은 파운드리 사업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여러분, 파운드리 사업 부진으로 인텔의 전반적인 경영 위기를 이어졌고, 최근에는 파운드리 사업을 퀄컴에 매각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매각 이야기는 25년, 26년, 27년 특히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그때쯤에 굉장히 본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부에서는 제가 인텔의 도전 과제와 미래 전략에, 그리고 정부와 연결고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2부 안 놓치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된다? 구독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와 격려되는 메시지 또한 해주시면 너무너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